제가 오늘 에스파스 루이비통의 전시회에 왔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 이 검은 계열이라는 작품인데요. 마치 전시장이 나무와 수면 이미지에 둘러싸여 숲속 한가운데 들어온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녹음 가운데 개울이 가로지르는 이 작품은 검은 계열 18번인데요. 3m 폭의 화면은 지면과 수명이 수평적으로 그려져 있어 안정감을 주는 반면 이 빛을 삼킨 듯한 검은 계열은 깊이가 보이지 않아 다소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수면 위에 떨어진 잎들이 균일하고 이 물에 비친 흰 가지가 왜곡이 적은 것으로 보아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은 그림 깊숙이 들어가기보단 빛이 투과되지 않는 검은 수면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울을 도대체 왜 검게 칠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메인줄을 관통하는 검은 개울은 우거진 숲속 나무분을 아래로 흘러 어두운 갈색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빛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그린 풍경화인데요. 이처럼 카츠는 어두운 야경 또한 많이 그려왔습니다. 우연히 밤에 창문을 내다본 카츠는 밤의 풍경이 어느 날 새롭게 지각되어 이 웹 이브닝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야경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 새벽과 밤 풍경을 담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둠 속에서도 이 희미한 빛과 흐릿한 윤곽을 잘 잡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검은 계열에 대한 작가의 스타디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스타디란 대상을 직접 보고 빠르게 즉각적으로 스케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츠는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스케치한 다음 이 스케일을 결정하곤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대를 거쳐 후반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져가고 추상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2001년도 블랙브룩에서는 무려 9m가 넘는 블랙브룩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카츠는 우리가 한눈에 지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큰 스케일을 적용해 이 관람객이 마치 환경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풍경을 일명 인바이러멘탈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검은 계열 시리즈는 빛이 투과되지 않는 어두운 수면을 큰 사이즈의 풍경으로 재현하려는 이 카츠의 여정을 엿볼 수 있죠. 네, 이 작품이 이번에 메인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죠. 예. 네, 마지막으로 보실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최근에 제작된 2018년도작 반영입니다. 본 작품은 투영된 실체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수면 위에 비친 반사면만이 보이는데요. 이 수면에 반사된 소목의 모습은 표면에 머물러 있으며 물결에 따라 변하는 풍경의 한순간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알레스 카츠는 현재의 시점에서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대로 재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고정관념을 돌파하고자 했는데요. 작가는 현재의 개념에 대해 성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과거일 뿐 2000년 전이나 반 시간 전이나 차이가 없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현재일 뿐이다. 카츠는 찰나의 빛 안에서 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관심 갖는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의 관점이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할 때 영혼을 발견할 수 있다 말합니다. 빛 안에서 현재의 찰나를 가장 극적으로 포착한 반영은 수면에 물리적으로 투영된 풍경뿐 아니라 이 카츠가 추구한 가치들의 조화를 이루는 하이라이트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단에서 카츠가 투영한 현재의 모습들을 감상하시면서 각자에게 특별한 지금 그리고 여기가 되는 경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품도 굉장히 큰 대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숲속의 인물은 더욱 커진 스케일을 보이는데요. 높이 3.6m에 달하는 풍경은 한눈에 보기 어려워 압도적입니다. 앞서 보신 검은 계울에 비해 이 간격을 두고 포진된 나무들, 상단에 위치한 지평선은 시선을 위로 향하게
이 화면 밖의 누군가의 시점에서 원근감을 느끼게 하죠. 간격을 두고 포진된 나무들. 그래서 또한 나뭇잎은 빠른 붓질로 찍듯이 그려져 이 바람 그리고 시간에 따라 움직일 것 같은 역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이 작품 속의 인물을 한번 보시면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도록 유서해 이 시선이 그림 깊숙이 쭉 들어가게 하는데요. 카츠는 숲 속의 여인이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관람객이 현장에 들어오는 회화를 추구한 카츠는 모두를 지칭하는 보편적 인물이 풍경 안에 있는 모습을 실현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또 작품 자체가 독특하게 전시되어 있네요. 이 어떤 작품이죠? 이 작업은 알렉스 카츠의 부인 에이다를 소재로 한 컷아웃, 에이다2입니다. 컷아웃이란 영단어 그대로 오려낸 것을 의미하는데요. 알렉스 카츠는 캔버스 안에서 인물이 어떤 비례로 그려져야 하는지 스케일 연구를 하기 위해 콜라주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실물 크기로 인물화를 캔버스 위에 그렸던 알렉스 카츠는 인물과 배경의 조화가 만족스럽지 않아 캔버스에서 인물 형상을 오려내 합판에 붙이곤 했는데요. 캔버스에서 분리된 모습이 훨씬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카츠는 이를 계기로 오려낸 형상은 실제 크기만큼 크지 않아도 실물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해 이 형상의 크기는 지각과 연관된다는 점을 깨닫는데요. 실제로 컷아웃 작품을 실물의 8분의 7 크기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실제 사이즈라 착각했다고 합니다. 60년대에는 알루미늄판 위에 직접 채색해 벽에 걸거나 바닥에 세웠는데요. 이후 지금 보시는 형태와 같이 알루미늄 구조물에 형상이 설치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폭과 높이 2m 정도의 프레임에 에이다의 상반신이 왼편에 달려있어 카츠는 경계에 갇히지 않는 인물 형상의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 콜라주, 모노톤 배경, 확대된 구성 등 다양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는 그에게 스케일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고 형상의 3차원적인 환영을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부 모습만 재현된 에이다의 컷아웃은 배경과 상당 경계가 없다는 점에서 형상의 비례가 회화와 다르게 지각되고 이 여백을 상상하게 합니다. 에이다의 컷아웃 작품이 이 공간 안에서 새롭게 지각되는 바를 감상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 작품은 카츠의 대표적인 인물화 시리즈의 한 점인데요. 네, 얘기해 주시죠. 네, 50년대 후반부터 카츠는 영화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두상의 스케일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의 와이드 앵글, 분할 컷신에서 착안해 이 전통 방식과는 다른 구상회화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부인 에이다를 비롯해 이 동일한 사람들을 수차례 반복해서 그렸는데요. 인물의 모습에서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모습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으며 동일한 사람에게도 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했는데요. 이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자 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카츠는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의 대상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수차례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화는 1986년도에 그려진 산드라 투로, 앞서 말씀드린 카츠의 인물화에 비해 전통적인 초상화 구도를 보입니다. 세로형 캔버스의 안정적 구도를 갖고 별다른 동작이 없어 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그림자가 얼굴에서부터 목선을 따라 겨드랑이까지 대각선으로 이어져 빛이 어느 방향에서 떨어지는지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인물화는 우리에게 하여금 이미지를 단순히 지각하는 것을 넘어 햇살 아래 여인과 함께 이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데요.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된 인물에 비해 배경은 녹색 바탕에 최소한의 붓터치로만 표현되어 내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물과 배경이 괴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데 빛 안에서 오로지 작가의 눈에 지각되는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빗속에서 인물이 마시한 짧은 순간을 회화로 담아내고 우리는 포착된 여인의 시간과 환경 속에 몰입하게 됩니다. 본 작품은 카츠가 풍경화에서 추구했던 현장으로의 몰입과 빛에 대한 탐구를 인물화에 아름답게 구현해냈던 점에 주목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레드하우스라는 제목 그대로 빨간 집이 주인공처럼 풍경화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같은 풍경화는 숲, 나무, 개울과 같은 자연경관을 주로 보이는데 작가는 집이 있는 풍경 또한 꾸준히 작업해왔습니다. 카츠는 메인주에 있는 옐로우하우스에서 매해 여름을 보내며 자연을 관찰하곤 했는데요. 이 메인의 햇빛은 유럽에 비해 일조량이 풍부하면서도 밝기가 어두워 빛을 다름에 있어 인상과 구분되는 그만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츠는 빛을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하며 색은 빛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메인의 차분한 빛 안에서 보이는 풍경의 색채를 살펴보시면 집의 붉은 벽, 노란 들판, 진녹색의 숲, 약간 쨍한 컬러들이 쓰인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의미심장하게도 서늘한 느낌을 자아내게 됩니다. 또한 숲속 나무기둥이 지붕, 창과 비슷한 흰색 톤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나무가 빛을 받아 극도로 밝아지는 찰나를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기둥의 색하면 통상 브라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햇빛이 강하게 쏘아지는 순간 대상이 화이트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은 특정 시간에 특정 빛 안에서 보이는 그 찰나의 풍경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츠가 말하길 빛은 순식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빛을 제대로 경험한다면 온전한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는 게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카츠에게 빛이란 번쩍이는 성광과 같이 매우 빠른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카츠의 빛이 알 수 있습니다.